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당한 이유가 있으니 이 영상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영상부터 지금까지 인하대학교는 서성한 라인의 다음에 위치한 대학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딴에는 최대한 많은 인하대학교의 성과를 알린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복귀를 하다 보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는 이미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에 있으니 이 영상에서는 그보다 직관적인 지금까지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를 요약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원래는 요약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을 나름의 출혈을 감수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본 영상들도 시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제가 왜 서성한 다음 라인으로 인하대를 주장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의 요약본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조금 독특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담도 말씀드릴 건데 말이 여담이지 꽤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것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서성한 다음 라인이 인하대학교라고 주장할까요? 그건 아웃풋이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학은 입결이 아니라 역량을 보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량은 사실 아웃풋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입결이 아니에요.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입결은 그저 숫자 노름인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얼만큼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인하대학교는 아웃풋 측면에서 스카이 서성한 다음의 라인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중 저희 인하대학교의 아웃풋은 제 채널의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는 특히 기업계 아웃풋이 압도적입니다. 흔히 벤처사관학교, 기업사관학교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업계 분야에서는 각종 CEO 지표, 임원 지표, 대기업 취업 지표에서 스카이 다음을 차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계 안정, 서성한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고시 분야 등으로 가면 당연히 서성한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분야, 특히 대기업 분야, 창업 분야 전반의 굵직한 지표들에서는 인하대가 서성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대기업 분야에서는 CEO나 임원은 스카이가 가장 많고 남는 TO에서 서성한과 인하대, 부산대 또는 경북대가 n분의 1씩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밖에 다른 대학들도 n분의 1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하대의 경우 큰 예외 없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n분의 1 집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첫 번째 여담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초압축본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담은 입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리 근거를 들어 말씀드려도 입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입결은 주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입결은 수험생 선호도이고 주가는 투자자 선호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결은 대학의 아웃풋을 정확히 드러내지도 않고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전반적 경향이 맞을 수 있지만 항상 저평가 또는 고평가가 존재하는 환경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능은 학생의 역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역량을 이로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대만 과학자의 연구가 있는데 다큐로도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EBS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형 인간과 비시험형 인간이 있는데 시험형 인간은 긴박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으나 창의력이 덜하고 비시험형 인간은 긴박한 상황에서 긴장하나 여유로운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의 문제는 절대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유형이 다른 것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아주대학교의 총장님께서 세계 수학자대회에 방문하셔서 수능 수학 문제를 세계의 수학자들에게 건네셨었는데 대답이 일관되었다 합니다. 이 문제는 창의력이 아닌 풀이 기술만 평가하는 문제라고요. 이만하면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 기업의 매출 등등 다 좋은데 주가만 오르지 않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시다가 주로 주가 자체만 보시고 시대를 잃으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 이유는 주가가 곧 기업의 역량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말 그대로 선호도일 뿐입니다. 기업의 실제 역량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불일치의 혼란 속에서 항상 일관되게 수혜를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이 집단은 투자자가 아닌 역량이 좋은 기업의 임직원분들입니다. 이 기업의 임직원분들은 회사의 매출이 좋으니 보너스, 연봉 자체의 상승, 기업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십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떤지와는 별 상관이 없죠. 즉, 당장의 주가에 집중하여 세밀히 계산하는 것보다 기업 자체에 입사하는 것이나 기업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각자가 보유한 시드머니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가를 확인하기도 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은 그저 부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하기 전 이 종목을 살만한지, 즉 이 기업의 역량이 괜찮은지, 즉 이 대학의 역량이 괜찮은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을 때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수뇌부를 조롱하고 나아가 삼전이라는 종목 자체를 조롱했었습니다. 삼전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 기업의 수뇌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런 조롱을 신경이나 쓰셨을까요? 하다못해 직원들이 이런 조롱이나 신경이나 썼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요새 회사 힘들어 딴 데가 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삼전보다 연봉 많이 주는 회사는 손에 꼽았습니다. 즉 삼성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던 외부인분들이 더욱 난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이 무의미한 게 종목 갖고 컨텐츠 잡는 트레이더분들이 많죠. 근데 그 종목이 떨어지면 다들 완전 조용해지시죠. 근데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자기는 예전부터 이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해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등락만 끝나면 엄청난 전문가인 것 같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기업을 알아보고 좋은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 영상들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듯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풋입니다. 게다가 입결은 주가랑은 다르게 투자 수익도 못 얻잖아요. 진짜 숫자일 뿐입니다. 입결 높으면 좋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성적 좋아봤자 소용없다 이게 아닙니다. 성적 좋으면 너무 좋죠. 대단하죠.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그러나 성적이 낮다고 쟤는 수준 떨어지는 애 이렇게 판단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인하공대 입결이 높았으니까 지금 아웃풋이 나오는 거다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뒤에 Q&A에서 다루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과거 인하대의 위상은 대한민국 공대 탑3였는데 그때조차도 종합적으로 보면 입결이 현재의 시립대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입시 문화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학을 선택할 때 내 성적으로 간당간당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주식에 의해서 내 시드로 살 수 있는 종목 중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타당할까요? 심지어 액면 분할이나 주식 병합 등을 거쳐왔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논리면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는 건데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대신 저는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 중 아웃풋이 가장 좋은 곳을 가는 게 가장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식이나 평판도 당연히 포함이에요.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현업에서 인하대의 평판은 입시판에서의 평판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뭇 다른 정도를 넘어서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의 초압축본 왜 서성한 다음에 인하대를 오셔야 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웃풋들이 많은데 전달력을 높이고자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최대한 생략했습니다. 이 압축본에서는 서성한 다음을 주장하려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취업률 4위, 유지 취업률 3위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생략하고 굵직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판단하시려면 원본 영상들을 보셔야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인하대학교의 아웃풋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웃풋은 크게 기업계와 연구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계에서 저희는 전체 누적 졸업생 연봉 순위로 올해 2025년 약 7,500만원으로 전국 9위에 위치했고요. 특히 메이저 공대인 기계, 전자전기, 화공, 신소재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상위 40% 안에만 들면 4대 대기업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대기업이 아니라 4대 대기업이에요. 4대 대기업이라 함은 저희는 줄여서 3연승 L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성, 현대, SK, LG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대기업은 당연히 더 많겠죠. 인하대를 들어오셔서 평균 정도만 하시면 대기업, 그래도 만족할 만한 중견기업은 비교적 쉽게 갑니다. 물론 엄청난 공부량을 감당하긴 해야 돼요.
그러한 만큼 2024년 저희는 코스피 100대 기업의 CEO의 학벌수로 전국 대학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앞에는 딱 스카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시행할 때마다 오라클,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비롯하여 약 50여 곳 이상의 기업, 정보기관, 연구단체와 협력합니다. 특히 오라클에서는 인하대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모형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구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인하대에 매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회에 접목시켜서 매년 자율주행 경진대회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아웃풋은 나사와 심우주 탐사 프로젝트인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수행했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현재는 인하대병원, 인하대 공대, 하버드대학교의 의과대학, 세계 1위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그리고 나사 산하의 우주건강중계연구소의 다자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 협력에서는 우주에서의 의학, 즉 우주의공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에 따라 매년 하버드대, 나사분들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때 경연으로 인하대 본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나사분들이 직접 인하대로 방문해 주십니다. 또한 저희는 정부 주관 초거대 연구 지원 사업인 브레인 코리아 21 사업에서 사업단의 수주로 전국 8위 또는 9위를 해오고 있고요. 얼마 전 인공위성도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교신까지 마쳤습니다. 누리호 발사 보셨죠? 그 로켓에 인하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위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발사되어서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위성은 인하대 항공우주공학 캠퍼스에 기지국 자체를 건설해서 자체적으로 지상과 우주에서 교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공위성을 발사한 대학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하대학교의 인공위성이 차별화되는 이유는 산학협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했지만 하나솔루션과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말아서 복원할 수 있는 태양전지 패널을 탑재해 이것이 우주에서도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프라입니다. 저희는 매우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학교에 강연을 와주시는 대기업 임직원분들이나 저희가 대기업 쪽에 가서 관계자분께 이야기를 들으면 인하대는 기업에서 바로 일해도 이상이 없을 만큼의 실전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고, 따라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게 다 쓰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죠. 저희의 커리큘럼의 실전성에 대한 증명은 압도적인 대기업 취업률과 기업계 아웃풋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인천시 자체가 캠퍼스인 셈입니다. 일단 본교 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송도에 항공우주공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인하대 병원도 있고요.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김포의 메디컬 캠퍼스도 지어지고요.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에는 인하대 병원이 공항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 근처에는 인천공항이 있고 주안 국가산업단지와 남동 국가산업단지도 있습니다. 부천에는 로봇산업단지가 있고요. 시와 국가산업단지와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있습니다. GM페이스센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수님들께서 대학원 차원에서 이 같은 연구단지들과 긴밀히 협력 중입니다. 대학원 설명회 한 번이라도 가보시면 다 접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매우 고무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창업 시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비행기표, 숙박료, 기타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해 주셔서 영국 연수도 지원해 주십니다. 또 서울에 있지 않아서 기회나 교류가 적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회는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 타 대학과의 교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와 같이 SSA라고 반도체에 대한 전문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번째 SSA가 개최되었고요. 내년에도 기대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네이버 연구소장님, 난양공대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 각종 스타트업 대표님, 대기업 현직자님과 같은 분들이 현재 최신 반도체 트렌드에 대해 강의해 주십니다. 실제로 참석해본 결과 굉장히 유익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창업하신 분들도 오시는데 강연을 하시다 우리 기업에도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본격적인 러브콜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수강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한양대학교 강당으로 가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서울대학교와 경인교육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서울대에서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분들이 저희 학교로 오셔서 같이 활동하시고요. 이것도 참석해본 결과 형식만이 아니라 진중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처럼 서울권 대학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역량을 지닌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인천 일장이기 때문에 경인교육협력처럼 인천 지역과 서울권 지역의 교류에서 많은 기회를 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회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각종 강연이 열리고요. 이때는 선배님, 카이스트 교수님 등 외부에서 다 찾아와 주십니다. 특히 선배님은 사실 대기업, 그리고 4대 대기업에 진출하신 선배님들께서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사원부터 임원까지 엄청 다양한 분들께서 골고루 강연해 주십니다. 지금 핫한 하이닉스도 인하대 바칩니다. 진짜 어딜 가도 인하대 출신은 많습니다. 인하대가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는 대놓고 지원하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인하대 관련해서 이렇게 강세인 분야를 말씀드릴 때 분야가 매번 바뀌거든요. 언제는 반도체였다가, 언제는 기계과였다가, 언제는 바이오였다가. 근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저희가 정말 다 강세여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히 공대과들은 강세이지 않은 과가 없어요. 기업들에서 와주시는 캠퍼스 리크루팅도 분야 제한이 없이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한 분야만 민다 이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하는 분야 중 하나가 웬만한 대학에서 초집중하는 한 분야보다 역량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강연 이야기로 돌아와서 창업하신 저희 선배님께서 강연을 와주셨는데 회사의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카이스트에서도 검증을 못했고 따라서 영국대학교에서 검증을 받고 영국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사가고 이런 분들이 강연을 와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강연을 듣는 재학생 또는 후배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대학의 동아리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동아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생 활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즉,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중 하나인 블록체인 학회 블루노드는 최근 도쿄대와 게이오대의 블록체인 학회와 국제적인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도쿄대는 당연 일본 대학이 압도적인 1강이고요. 그런데 이미 전부터 저희 학회는 XRP 코인, 즉 구 리플 코인, 그리고 솔라나 재단과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는 이미 코인 재단과 협력을 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이화여대와 함께 솔라나 선정 대한민국 5대 블록체인 학회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동아리는 더 있습니다. 자동차 동아리인 ICC는 아예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하여 활동 지원금을 수주받아 활동하고요. 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면 안 그래도 기업사관학교인 인하대에서 더욱 현대차를 잘 가기도 합니다. 이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현대차에 진출하신 선배님들과 협력할 기회가 많기도 합니다. 또 저희는 세계적 기업인 오라클이나 선배님들께서 창업하신 기업들 또는 한진그룹 차원에서 각종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특히 채용 연계원 인턴이 많아 사실상 취업 전 관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사관학교라는 타이틀을 얻은 학교입니다. 사실 저희는 계약학과가 없어도 대부분의 학과가 계약학과인 것과 맞먹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압도적인 선배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 저희는 기업계에서 정말 압도적인 선배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았으니 이런 아웃풋이 쌓인 것이 70년이 넘습니다. 그 위력은 당연히 압도적입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 24년에 코스피 100대 기업 CEO 학벌수로 전국대학 4위를 했고요. 25년 올해 삼성전자 임원 학사 학벌수로 공동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고려대 28명, 2위가 연대 27명, 3위가 서울대 24명, 공동 4위가 성균관대와 인하대로 23명입니다. 즉 1위부터 4위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n분의 1인 것과 같아요. 그만큼 인하대학교 학벌의 기업계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또 셀트리온에서는 아예 대놓고 임원진 학벌수로 1등이고요. 4분의 1이 인하대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유니콘 기업 창업자 학벌수는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듯 메이저 공대의 4대 대기업 취업률은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고요. 나사의 저희 학교 선배님들께서 포진해 계시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도 저희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취업하신 선배님들은 실리콘밸리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공유해 주십니다. 그럼 후배들은 그걸 보고 또 취업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관련해서는 또 다른 압도적인 게 있는데 바로 뒤에 설명드릴 한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재단이 한진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 학교의 재단은 정석인하학원이라는 곳이고 한진이 이 재단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구조예요. 즉 학교 재단은 따로 존재하고 한진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가 한진과 함께한 세월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네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재학생들마저 잘 몰라서 한진은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걸 보시고 또 학부모님, 수험생분들이 오 여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건 한진이 은밀하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대놓고 홍보를 안 하느냐 라고 하시면
사실 오피셜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지원은 잘 되는데 홍보만 안 된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대놓고 홍보했다가 굉장히 피곤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진이 아태물리학부의 과장급 특채를 진행할 때만 해도 아예 대놓고 홍보하는 쪽이 가까웠어요. 그러나 이걸 형평성 문제 삼은 익명의 집단들이 고소를 해대기도 하고 한진이 인하대 관련해서 국정감사도 왔다 갔다 하며 피곤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진 입장에서는 할 일만 하면 되지 굳이 홍보를 해야 해?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잘 모르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지만 한진은 정말 효율적으로 실리적으로 인하대를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미 엄청 지원해 주셨고요. 우선 한진 자체가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음차로는 남가주대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줄여서 USC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학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USC는 하버드, 예일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를 배출한 대학교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체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UC 버클리, 스탠퍼드, 카네기 멜론대와 더불어 실리콘밸리 동문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과가 전미 1위에서 25위에 위치하는 강력한 연구력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대학교가 5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UCLA와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고전 이상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진은 이 USC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항공공학 관련 연구를 전달해왔습니다. 한진 일가분들이 인하대와 USC를 졸업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현재 USC의 총장님도 한국계 분이십니다. 한진은 이러한 USC의 단순 연구 수주를 넘어 아예 연구소 자체를 설치했는데요. 이 연구소에서 인하대, USC, 프렛 앤 휘튼 연구소가 다자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협력은 PWICE 프로그램이라 부르는데요. 이 중 I가 인하대의 I입니다. 그래서 당장 USC의 PWIC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인하대 교수님과 USC 교수님들이 같이 찍으신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이 미국 대학과 협력을 시도할 때 저희는 한진의 힘으로 아예 미국 대학 한 곳을 지정해서 영향력 자체를 높입니다. 솔직히 한진 아니었으면 이런 협력 또는 영향력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한진그룹 산하에서 대학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실리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USC는 막강한, 현지인들은 지독한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요. 지독한 동문력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LA에서는 아이비리그 출신조차 USC 동문 때문에 출세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문력을 가진 대학에 이런 기업 차원의 협력이 지속되어 오니 USC 측에서 인하대 출신을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 PWIC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선배님의 말씀에 따르면 USC 교수님들께서 인하대를 나왔다고 하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다 아시고요. 그래서 앞서 실리콘밸리 취업 시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동문 배출수 최다, 게다가 동문력은 지독한데 한진 인하대와 커넥션이 매우 긴밀하다? 그럼 실리콘밸리에 취업하는데 훨씬 좋은 환경을 깔고 가는 셈입니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해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진의 지원은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한진은 은밀히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아태물리학부도 그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과장급 특채를 진행했다가 폐지되어서 이제 인하대의 아태는 한물 같다 하는 여론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사는 금물이죠. 아태물리학부가 눈부시게 부활한 게 언젠데요. 아태물리학부는 2023년부터 다시 한진이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바로 취업보장 장학제도입니다. 일정 성적을 넘기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장학제도인데요. 이 성적 기준도 높지 않아서 사실상 입사 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취업보장 장학제도를 CJ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인하대 아태물리학부는 열심히만 하면 한진과 CJ를 기본으로 보장하고 가는 학과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장학제도 방식의 취업보장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대학학과를 만들어버리면 4년 동안 공부하다가 법적으로 그 기업에 취업을 해야만 하죠. 근데 인하대학교의 방식은 취업을 보장하기도 하면서 4년을 끝마치고 다른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하방을 받쳐주는데 자율성까지 보장한다? 이건 솔직히 좀 매력적이죠. 특히 아태물리학부는 해외 인턴십, 해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매우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매우 실리적인 지원을 한진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한진의 경우 인하대생이 지원하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이 팍팍 느껴집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인하대생이 1차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기업 임원수에서도 인하대는 서울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욱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한진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하대를 인수한 1968년부터 2018년까지 인하대학교에 지원한 총 금액이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가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약 2조 3천억입니다. 삼성이 성대를 인수한 다음 2015년까지 현재가로 약 2조 4천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거의 그에 맞먹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생각해봐야죠. 2003년 당시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70조 원이었습니다. 반면 한진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은 약 2조 원이었죠. 즉, 자산 차이는 35배인데 실제 지원 금액은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금액이 더 늘어났겠죠. 즉, 시가총액 대비로 본다면 한진은 삼성의 성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인하대를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한진이 인하대를 방치한다, 내지는 내버려둔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지 건물 외관이 타 대학에 비해 낡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60주년 기념관, 정석 등 신식 건물도 많이 지어졌고 5호관은 페인트 칠도 다시 했고 특히 건물 내부는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막상 생활해보면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련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본관은 덕수궁 석조정 같이 서양식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애초에 이렇게 계획도시같이 규격이 딱 맞게 지어진 캠퍼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 하나를 지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세계 차원의 인프라에 투자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USC와 협력, PWIC 프로그램,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건물은 단지 지낼 때 4년뿐이지 세계적인 차원의 인지도, 협력 인프라는 졸업해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인하대의 학풍부터가 실리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저희 정석학술정보관도 한진에서 그 옛날에 약 500억이라는 사재를 털어서 지어주셨어요. 한진이 전액 지원해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진은 그런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학교 법인의 자산 자체를 불려주시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진이 회수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오직 학교를 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기업이 들어서도 기업 자체가 대학의 재단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대학이 아예 기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인하대 재단에 재단 전입금 자체를 쌓아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되어서 지금 인하대학교가 학교 자체의 힘으로도 캠퍼스 건립 등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당장 어디 기업이 얼마를 지원한다더라 이런 뉴스는 안 나와도 굉장히 내실있게 지원해주신 게 티가 나죠. 이렇게 한진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실리적인 도움이 되도록 인하대를 지원해주셨습니다. 한진 자체의 영향력에 인하대가 수혜를 입은 적도 많아요. 이만하면 인하대와 한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계셨던 것보다 훨씬 뭐가 많죠. 마지막으로 저희의 학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의 학풍은 실력은 있는데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만하거나 자기만족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팀원 중에 한 명이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진심인 것 같으면 일단 경청해서 다 들어요. 그리고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수틀려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상대방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그걸 건드리지 않고 싸웁니다. 현재 일과 상관없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서 모멸감을 주기보다 그냥 어휴 하고 마는 게 저희의 학풍입니다. 당연히 대다수 기준이고요. 저희 학교 학생 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태도가 선민의식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인하대학교에 대하여 시리즈를 초압축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정보들이 이보다 많은데 요약을 해야 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쯤에서 두 번째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서성한 다음이라는 말을 해가면서 노골적으로 인하대를 홍보할까요? 그것은 아웃풋, 역량으로 저희가 그 다음은 된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대학 홍보는 곧 연봉 협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가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진중한 접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웃풋상 객관적인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저희가 서열상 여기쯤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으면 그래 너희 학교 좋은 학교야 정도로만 끝날 것임을 삶의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이 적성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유하고 편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좀 노골적인 표현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새로운 사원 I가 입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원 I는 매우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저 일을 열심히 하고 상관에게 자신이 이룬 성과를 어필하는 것만으로는 승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땡땡 사원 일 잘하네, 이렇게 열심히 했어 하고는 연봉 인상 없이 그냥 끝날 것입니다. 이럴 때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받으려면 명확히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해냈고 따라서 저는 이 정도의 보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나대는 이미 위상이 지금보다 전에 높았었으니 더욱 편하게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대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 대학을 조롱하거나 있는 대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 협상의 순간인데 이 정도 주장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